90년대 유치원에서 있었던 괴담들.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과거 90년대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 가방에는 유치원 전화번호가 크게 써져 있었어. 그리고 뭐뭐 유치원이라며 글자도 크게 나와 있었지. 그게 미아 방지용인데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만약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 미아가 되었을 경우 혹시나 행인이나 경찰관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한 용도였지. 아무튼 거기에 얽힌 조금은 섬찟한 사고가 있었어. 당시는 90년대 후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엔 A라는 애가 있었어. 일단 A라는 애는 조금 난폭한 애였는데 다른 원생을 괴롭히거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욕을 막 해대서 엄마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도 싫어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라는 애가 문제아라는 말도 있었어. 그런데 그 A라는 애는 아무리 교사들이 야단을 쳐도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참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A 아버지라는 사람이 낮에 전화를 하니까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더래. 거기다가 나 지금 자다가 깨서 졸리니까 전화 나중에 걸어. 라며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솔직히 이쯤 되니까 어머니는 거의 멘붕 수준이었어.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저녁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땐 전화를 받더래. 근데 당시만 해도 보통 육아는 어머니 쪽이 담당을 하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A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상욕을 하시더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A는 진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온 거야. 근데 A는 몸이 아프지도 않은지 너무너무 표정이 밝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안 아파? 라고 물었더니 A는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내일 유치원 안 오고 아빠랑 동물원에 놀러가요. 라고 자랑을 하더란 거야. 근데 우리 엄만 너무너무 찜찜하더래. 당시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도 신고를 못하던 시절이었거든. 신고는커녕 남의 집에 무슨 참견이냐며 욕을 먹던 시절이었어. 어쨌든 A는 다음날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A는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 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 무엇보다 A는 문제아였고 오히려 A가 오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불안한 거야. A가 말했던 지역에는 동물원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고 어머니도 겸연쩍었지만 잊어가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야. 지금 한 저수지에서 동반자살 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근데 시체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이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는 바로 직감한 거야. 혹시 IMF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당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흔했고 철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은 A에게 온갖 화풀이를 다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계획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도 멋대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차마 아들에게 죽으러 가자곤 못하고 동물원에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간 거지. 아이는 신나서 평소 아끼던 유치원 가방을 메고 따라간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애한테 억지로 술을 잔뜩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기 자신과 아이 몸에 돌을 묶어서 같이 저수지로 뛰어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부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아끼던 가방도 그대로 메고 같이 죽은 거지. 신원 확인을 한 덕에 어찌어찌 수습은 되었다고 해.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A라는 애한테 미안해하셔. 만약 그때 지금처럼 아동학대 의무 고발이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 때문이야. 일단 안타까운 일은 여기까지야. 이번에 말할 이야기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야. 그땐 지금 유치원은 아니고 다른 유치원에서 실무를 쌓고 있던 중이셨어. 그런데 그 유치원에 B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여자애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고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엄청 착한 아이였어. 얘를 우리 엄마가 왜 기억하냐면 그 여자의 엄마가 당시에는 엄청 비싼 화장품을 선물로 주더래.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땐 나름 고맙기도 했고
상상 이상의 선물이라 임팩트가 크게 남았지. 어쨌든 이 비는 당시 엄마가 돌보았는데 엄마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친할머니가 올라왔어. 그리고 비의 할머니는 조금 이상했어. 비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좋고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비에게도 평소에 우리 딸, 예쁜 딸 하며 끔찍히 아꼈는데 그 할머니는 욕을 할 정도로 자신의 손녀딸에게 함부로 말했어. 애가 조금만 실수해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어. 그래도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를 엄하게 키우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주말쯤 일이 있어서 유치원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큰 도로 한가운데 비가 서 있는 거야. 훤한 대낮이었고 워낙 예뻐하던 아이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진짜 옆에는 큰 차도 쌩쌩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리 엄마는 질색해서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데리고 나왔어. 근데 비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애가 발이 빨라서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에 있었네라며 그냥 바로 데리고 가버리더래. 감사 인사도 없이 말이지. 근데 그게 목소리만 들어도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어색하고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대. 그 이후로는 큰일은 없었어. 그때부터 더더욱 이상했는데 큰일이 생긴 건 학부모 참관 현장 학습이었어.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이번에도 비는 할머니와 함께 왔어. 비의 엄마는 소풍이나 학부모 모임 때 못 오시니까 대신 할머니가 그런 대소사를 다 관여했어. 당시에 무슨 도토리나 낙엽을 흩어져서 줍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아이와 보호자랑 짝을 이어서 하는 거였어. 당연히 비는 할머니와 둘이 산기슭으로 갔는데 현장 학습 내내 비와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심지어 점심 먹는 시간에도 말이지. 엄마를 비롯한 당시 교사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점심 먹는 시간이 따로 안 정해져 있는 데다가 흩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먹는 거였기에 따로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 근데 현장 학습이 끝나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할머니와 비는 나타나지 않았어. 당연히 모두들 걱정했고 몇몇 교사들은 결국 흩어져서 찾기로 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다른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교를 했어. 근데 유치원 쪽으로 전화가 온 거야. 비의 엄마인데 비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말이지. 그래서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어. 진짜 최악의 경우 할머니와 비가 조난당했을지도 몰랐을 테니까. 근데 비의 엄마가 그 사실을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자신은 현장 학습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는 거야. 엄마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 일단 오늘 현장 학습이었고 비와 할머니는 분명 참가했거든. 목격자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비의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비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니. 엄마는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어. 혹시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 알아? 딱 그쯤 일어난 사건인데 어린아이가 납치당해 살해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가 사라지는 것에 엄청 민감했어. 아무튼 경찰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어. 그리고 비의 부모님과 유치원 교사들은 모두 경찰서로 갔어. 근데 진짜 가관인 게 그 할머니라는 작자가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손녀가 실종됐는데 그럴 수 없잖아. 하다못해 걱정이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경찰이 아무리 추궁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라요, 나는 몰라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야. 유치원 교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난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갔어 라는 거짓말까지 하더래. 비 어머니는 정신줄 놓고 울고 비 아버지는 할머니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비가 어딨냐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산 반대쪽에서 비가 구조되었어. 비는 발견될 당시에 추위와 두려움에 지쳐서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어. 근데 애가 정말 똑똑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할머니가 이곳에 데리고 왔고 어디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할머니가 안 와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며 상황 설명을 완벽하게 한 거야. 당시 할머니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산에 같이 갔는데 비가 혼자 자신을 앞질러 가서 놓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왔다고 하다가 비는 교사들 책임인데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고 횡설수설하다가 경찰이 아동 유기는 범죄고 할머니는 지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니까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래. 전현이 죽어야 우리 아들 손주 본단 말이여.
그 할머니는 아마 선호 사상이 강했는데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말하길 당신네 손녀가 아들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 그 아이가 없어져야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손녀딸을 죽이려 한 거야. 저번에 우리 엄마가 비를 도로한 가운데에 서 있던 것을 본 것도 사실은 손녀를 일부러 차에 치여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발견한 덕에 비는 무사할 수 있었고 비가 산에서 유기되었던 날 가을이라 밤에는 정말 너무 추웠거든. 이 미친 할머니는 손녀를 산에 버리고 가면 애가 밤새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애가 발견 안 되게 해서 죽게 하려 했던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엄마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교사들도 할머니가 비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비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 비의 아버지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어머니고 나발이고 눈이 뒤집혀서 그 할머니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경찰한테 감옥에 어서 쳐넣으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진짜 미쳤다는 게 느껴진 게 자기 아들이 뺨을 때리니까 노발대 바라면서 어떻게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엄마 뺨을 때릴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역으로 화를 내더란 거야. 그 뒤로 비는 유치원을 그만뒀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진 몰라.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 이미 그 비는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거야.